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55페이지요. 소유권 3장의 155페이지 들어가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죠? 예, 네,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따뜻할 때 공부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예. 자, 155페이지에 소유권의 부동산의 부합 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쌍괄호 2번에 지금 우리가 나가는 데는 물권법을 나가고 계시고요. 그 물권법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총론하고 강론 나눠진다고 그랬죠? 예, 총론하고 강론 나눠지고 지금 나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총론이에요, 강론이에요? 강론입니다. 그죠? 예, 그 틀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총론 나눠지고요. 총론 있고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판을 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때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강론. 강론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하나씩 나열해서 보는 거 하나씩. 맨 처음에 점유권, 그죠? 점유권.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번째는 소유권. 지금 나가는 데가 여기예요. 소유권. 그죠? 소유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와요. 두 개에서 세 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용익물권. 그죠?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물권 3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 안 나와요. 네 번째가 담보물권. 그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죠? 예, 세 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유권 나가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죠. 소유권이 취득되는 원인입니다. 원인. 이거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보통은 소유권을 뭘로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얻죠? 그죠? 매매를 해서. 예.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요. 그죠? 보통은 법률 행위인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얻어집니다. 대부분은. 근데 지금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 상속이 여기에 들어가죠?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버지 거 상속받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걸 봤어요. 그죠? 취득시효.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남의 땅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점유만 20년 하면 나한테 소유권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뭐에 의해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예요. 근데 하나 잘 기억하실 거는, 잘 보세요. 법률의 규정이면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죠? 근데 취득시효는 24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 이게 예외예요. 법률의 규정이라면 응당 뭐를 할 필요 없어야 돼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로서 취득시효는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얻을 때는 상속이나 경매일 때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건 예외예요. 예외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취득시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부합입니다. 부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주물 선점. 무주물 뭐 하는 것?
선점이에요. 무주물. 무주물이라는 건 주인 없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분실물이죠. 분실물을 뭐 했다? 내가 습득 주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부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 부합이란 뭐를 말하냐면 물건 두 개가요. 두 개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합쳐가지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뗄 수 없어요. 떼면 다 망가져 버리는 게 부합이에요. 두 개가 어떻게 한 거?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써도 돼요. 두 개가 합쳐진 걸. 두 개 물건이 합쳐진 거를 부합이라고 그래요. 쉽게. 딱 붙었다. 딱 붙어버린 거예요. 강력본드로 물건 딱 붙이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게 부합이에요. 애진간한 본드로 붙이면 떨어지죠. 그거 부합 아니에요. 부합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떨어지지 않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 돼야 돼. 이게 붙이면 살이 잘못 붙이면 강력본은 살 떨어져 나가죠. 예, 그 정도예요. 딱 붙어가지고 그걸 떼내면 망가지는 거예요. 두 개 물건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질 정도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붙어버린 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자, 그 부합은 자 볼까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부합에 동그라미 하세요. 부합이 뭐라고요? 붙어서 뭐 한 거? 구성 부분이 된 거예요. 붙어서 뭐가 된 거? 구성 부분이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라고 그래요. A 건물에 세입자가 세를 들어가 살았어요. 예, 제 기억하는데 이 세입자가 여기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저 미사리 아시나요? 거기서 라이브 가수 하시는 분이셨어요. 라이브 가수. 예술 하시는 분이에요. 야술인지 예술인지 모르겠는데 예술 하시는 가수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내리뜨고 있었길래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네, 여자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1시간 끝날 때까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1시간 끝나고 나서 요기할 때였어요. 딱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날이 처음 오셨어요. 6월달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예. 아, 그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질문한 게 이거예요. 여기 강의했을 때 뭐냐면 자기가 세입자예요. 예술하니까 돈이 없죠. 예, 그래서 아파트 세를 얻어서 들어가 살고 계셨어요. 가족은 여럿이고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확장하죠. 그래 베란다 확장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누구 건물에? 자기 건물이요? 임대인 건물에? 임대인 건물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하는 건물에다가 세입자가 뭘 하셨어요? 베란다 확장을 했어요. 이분이 베란다 확장 공사를. 그 베란다 확장하려면 벽돌 싸가지고 작업을 해야죠. 벽돌 쌓는 작업을 해서 확장 공사를 했어요. 벽돌. 그럼 이거는 건물이죠. 누구 건물이에요? 이게 자기 건물이에요? 임대인 건물이에요? 임대인 건물에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뭐를 갖다 붙여가지고요? 벽돌, 동산이죠. 동산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를 했어요? 작업을 했죠. 확장 공사했죠. 그럼 이 벽돌 쌓아놓은 작업엔 이것이 베란다가 부동산하고 쉽게 떼어져요? 떼어지지 않아요? 떼어질 수가 없죠. 떼면 어떻게 돼요? 저게 다 망가져 버리는 상황이 되죠. 예, 그러면 이 벽돌로 싼 베란다는 건물에 뭐가 되었다? 부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합이에요. 그 뭐하고 뭐가 붙어버린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됐죠. 결합된 거예요. 결합됐는데 이 동산이 부동산에 뭐가 되면 구성 부분이 되면 이게 뭐가 되면 구성 부분이 된 걸 부합이 되었다고 그래요. 뭐가 되었다? 구성 부분이 된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합물이라고 불러요. 부합물.
붙어서 분리가 곤란한 거죠. 붙어가지고 분리가 곤란한 거를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성부분이라는 용어죠. 구성부분. 이것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면. 그럼 저 벽돌은 누구 거예요? 저 베란다는? 누가 사온 거예요? 세입자가 사다가 벽돌 사고 시멘트 사다가 작업을 한 거죠. 사람 불러다가. 그죠? 공간은 넓게 썼죠. 그러면 이게 부합이 되면 이게 누구 거냐 이거죠. 이게. 그게 바로 200 몇 주에 나와 있어요? 56주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느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부합한 물건에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누가 취득해요? 부동산 소유자가.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가려요 보세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거기 가로 쳐 보세요. 그게 누구 거예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뒤집어 보세요. 위치를 바꿀게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요? 누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한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 부합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 따라서 이 베란다는 쓰는 동안만 계약 기간 동안만 임차인이 방을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베란다를. 그죠? 계약 기간 동안만. 계약 기간 끝나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고 나가는 거예요. 주고. 그죠?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 끝날 때 이거 떼가요? 못 떼가요? 못 떼가죠. 예, 이게 부합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대부분의 임차인은 남의 집에 이렇게 공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공사했어도 내 게 아닙니다. 오케이요? 네. 자, 읽어볼게요. 1번 베란다 확장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빌라 건물에 베란다를 확장했을 때 베란다는 건물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가 곤란하죠? 분리가 곤란하고 기존 건물에 뭐가 돼요? 구성 부분이 돼버립니다. 구성 부분. 이를 뭐라고 불러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이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속시킨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 이걸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그러죠? 부속시킨 물건. 이거는 부동산. 그럼 이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넘어가요. 이 구성 부분이. 예, 그러면 이 세입자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남의 집을 어떻게 줬는데요? 확장 공사해 줬어도 자기께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요. 비용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래요? 비용 주세요. 비용.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어요. 비용. 잊지 마세요. 그분이 7월 달에 와서 붙었잖아요. 그죠? 예. 16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16시간을. 자기가 노래하는 것보다 갑자기 이게 재밌어졌대요. 예, 계속 음악만 하다가 이거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니까 재밌더라고요. 16시간 했어요. 수업 시간 빼고. 그죠? 몇 시간이에요? 20시간 했어요. 하루에 20시간. 예, 놀랍게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5월달 이후에 합격하시려면 16시간이에요. 기본. 예, 그래서 제 다른 데서 합격하신 분도 올해 5월달에 오셔가지고 1, 2차 다 끝내는 분 보셨거든요. 그나마 이분은 젊으셨어요. 이거 음악을 하시니까 젊었죠. 머리가 막 생생할 때고. 저쪽에 올해 5월달에 오셔가지고 1, 2차 다 되신 분 계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합격자 모임에 딱 나오셨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차만 되면 잘 되겠다 싶었는데 1, 2차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 14시간 했어요. 잊지 마세요. 앞에 수업 시간 4시간 빼고 해요. 빼고 14시간 했어요. 이게 대기업 임원이세요. 근데 올해 명태로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거꾸로 그럼 1차만 하면요. 1차만 하면 반이죠. 그죠? 예. 그러면 5월 달에 와서 그 14시간이면 1월 달에 오면 몇 시간이에요?
계산 따지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 1, 2차 다 돼요. 예, 양 줄이시면 1차밖에 안 된다는 계산 나오세요. 예, 그게 6월 달쯤 되면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그라미 2번은 싱크대를 사다가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이거는 베란다를 넓힌 거죠. 베란다를 넓힌 거고 이번에는 뭘 넓혔어요? 싱크대 사다가 달았어요. 싱크대를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 싱크대하고 베란다하고 성격이 조금 이질적이죠. 싱크대는 이 건물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구성 부분이 돼서 떼져야 뗄 수 없어요. 뗄수 없어요. 베란다는 떼질 수 없죠. 근데 싱크대는 어떻게 돼요? 뗄수 있어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세팅한 거 따로 다시 나중에 분리할 수 있죠. 이거는 구성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싱크대는 건물과 기존에 있던 뭐하고요? 건물과 빌라 건물과 구성 부분이 된 거예요. 별개가 된 거예요. 별개가 된 거예요. 별개 물건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이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구성 부분이 되면 딱 붙은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부합물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그 건물과 뭐가 되면 별개 물건, 즉 독립성이 있는 거죠. 따로 떼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하고 달리 처리해요. 누가 사다 여기다 붙인 거예요? 설치를. 임차인이 사다 설치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는 누구 거였어요? 이 베란다가. 부동산 소유자예요.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256조에.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라고 돼 있죠. 아니에요. 거기 임대인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 그럼 이거는요. 부속시킨 물건이 기존 건물과 뭐가 됐을 때? 별개 물건이 되면 이거는 누구 거냐? 부속시킨 자 거예요. 뭐 한 사람 거? 부속시킨 자 소유예요. 부속시킨 자가 누구요? 부속시킨 자가? 예, 여기 임차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돼. 이렇게. 뭐라고요? 부속시킨 자. 그래서 그 옆에 보세요. 그러나 다시 256조 보세요. 256조 조문 보세요. 조문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나 단서죠. 타인의 뭐에 의해서? 권원 동그라미요. 권원. 임차권 써보세요. 임차권. 권원. 임차권이라는 뭐에 의해서?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부속의 동그라미요. 부속된 것. 밑줄 그세요. 부속된 건 뭐라고요? 별개 물건. 별개 물건. 기존 건물과 구성 부분이 된 거예요. 별개가 된 거예요. 별개가 된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속된 것이라고 돼 있죠. 는 그건 뭐라고 불러요? 부속물이라고 불러요. 부속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동산 소유자 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예요. 됐습니다. 다음 무주물 선점입니다. 바다 낚시 가면 고기 잡으러 낚시 가는 거죠? 예, 낚싯대 딱 메고 나가는 이유는 뭐 잡으려고? 고기 잡으려고. 그죠? 그 바다에 있는 고기는 누구 거예요? 주인 없는 거죠? 그게 무주물이에요. 무주물 선점. 옆에다 써보세요. 바다 낚시 가서 고기 낚아오는 거예요. 바다 낚시로 고기 잡는 게 무주물 선점이에요. 자, 1항 볼까요? 무주의 동산에 멸표합니다.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뭐합니다? 원시 취득합니다. 뭐만 원시 취득할 수 있어요? 동산만. 첫 번째 동산의 멸표. 부동산이어야 돼요? 동산이어야 돼요? 그 동산이 무주, 주인이 없어야 돼. 이게 주인 없는 동산이어야 되죠? 무슨 의사여야 돼요? 소유의 의사예요. 소유의사로 해야 되죠? 소유의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세 가지가 요건이에요. 그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무주물 선점의 요건은 몇 가지? 세 가지. 하나라도 놓치면 꽝이에요. 왜? 답을 못 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해도 무주물 선점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19의 기출문제. 뭐가 포인트예요? 소유의사로예요. 소유의사로. 소유의사 없이 그러면 틀려요.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잡아야 돼요. 거기 어떤 의사로 잡아야 돼요? 소유의 의사. 내가 가지려고 잡아야지. 가지려고. 그죠? 다시 되돌려 주려고 잡으면 선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아, 이거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처음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요, 광어를 잡아다가 시장에 팔면 시장에서 사시는 분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두 번째 이항. 무주의 부동산은 동그라미에 부동산은 국유로 범으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 타고 가는데 거기 무인도가 있어. 무인도를 내가 선점하면 내 거 되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국유라서 그래요. 그래서 선점은 뭐만 되는 거예요? 동산만 되는 거예요. 동산만. 그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거기서 포인트는 몇 가지요? 세 가지요. 동산이어야 돼요. 그죠? 무슨 의사로요? 소유의사로 점해야 돼요. 그럼 소유권은 무슨 취득이에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세 가지가. 무주의 물건은 그럼 선점할 수 있나요? 무주의 물건을 선점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시험에 나왔어요. 무주의 물건을 소유의사로 선점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맞는 분. 틀렸어요. 물건이 틀렸어요. 물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동산과 부동산이. 그래 꽝이죠. 물건이 함정이었어요. 물건 속에는 뭐하고 뭐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개념이죠. 그래서 무주의 물건을 선점한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많이 틀리세요. 많이 틀릴수록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요. 안 틀린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틀릴수록 단단해져요. 다음 유실물 습득. 얼마 전에 저 타워팰리스에서 그 쓰레기장에서 수표 주우신 분 계셨죠? 그게 유실물 습득입니다. 유실물이 뭐예요? 분실물. 분실물을 내가 뭐 한 거야? 주운 거죠? 그게 유실물 습득이에요. 그럼 그거 누구 겁니까? 주운 사람 거예요? 아니죠. 분실자 거죠. 보세요. 유실물은 분실물이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밑줄 그세요.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그죠? 그러면 누가 취득해요? 습득자. 주운 사람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그 타워팰리스에서는 잃어버린 주인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분실자가 나타났어요. 그 수표 내 거라고. 그죠? 그 거꾸로 우리는 주운 사람이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잃어버려라. 깜빡하고 있어라. 그죠? 얼마 동안만?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거기는 불행하게도 그분이 찾으러 왔죠? 내 수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분이 분실자가 습득자한테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A가 뭐 한 사람? 분실자. B는 습득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분실자가 얼마 안에 나타나면? 6개월 내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면 줘야 됩니다. 이거 습득자가 얘한테 줘야죠. 단 이분은 얘한테 보상해 주게 돼 있어요. 보상을. 그죠? 예, 30% 정도요. 30%. 많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가져가는데. 그죠? 30% 정도 주게 돼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안 나타나면 누구 거고요? 습득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 짚어볼까요? 이 습득이라는 거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습득은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유실물을 어떻게 했어요? 습득했어요. 쓰레기를 이렇게 뒤지는데 바닥에 뭐가 있어요? 반지가 있네. 반짝거리는 반지가 있네. 그죠? 그죠? 거기에 수표도 있네. 그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었어요. 이거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법률의 행위가 아니죠. 왜? 의사 표현을 사실 해야지. 하지 않는 거죠. 그래 이건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사실에 사실 행위지 법률의 행위가 아닌 거야. 이거는 뭐 하는 거? 습득하는 거. 그럼 고기 가서 바다 낚시 가서 고기 낚는 거는요. 바다 낚시 가서 고기를 이렇게 2시간 동안 담배만 피고 있는데 고기 안 나와. 그죠? 예, 요즘은 씨가 말랐다고 그래요. 왜요?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하시겠어요? 집에 있어봤자 마누라한테 계속 잔소리 드는데 나오시죠? 낚시하러 많이 가세요. 저 서해안 쪽에 가면요. 전에는 그 낚시 좋아하는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요. 전에는 한번 가면 아이스박스에 고기 채워가지고 오셨답니다. 그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가면요. 한 1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20-30명 가가지고 100만 원에 배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바다 낚시 하잖아요. 꽝으로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꽝으로. 예. 참 그 고기를 2시간 동안 기다려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딱 물죠. 그죠? 미끼를 딱 물죠? 물 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랑 거래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땡기면 되는 거죠? 그거는 법률의 행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나하고 물고기하고 법률의 행위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거는 사실의 행위예요, 사실의 행위. 그냥 고기 낚는 거, 고기가 딱 미끼를 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끼 물으면 땡기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행위? 사실의 행위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나 이 유실물 습득은 법률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법률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의 행위예요. 사실의 행위. 점유는요. 취득 시효를 하려면 몇 년간 점유해야 돼요? 20몇 년간? 20년간 뭐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죠. 그럼 이 점유하는 것도 법률의 행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점유하는 거 법률의 행위예요? 아니. 네? 점유하는 거는 법률의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법률의 행위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의사 표현해야 돼, 의사 표현. 그죠? 네. 당신 그 물고기 내가 어떻게 할게? 10만 원에 살게. 그죠? 그게 법률의 행위예요. 그게 법률의 행위. 그럼 물고기를 뭐 하는 거? 자, 그럼 그냥 잡는 거죠? 손에 이렇게 잡는 거. 낚시로 뭐 하는 거? 잡는 거. 법률의 행위인가요? 아니죠. 무슨 행위? 사실의 행위야, 이거는. 그래서 점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무주물을 뭐 하는 거? 선점하는 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을 뭐 하는 거? 이거는 다 내가 의사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법률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 올해 간평이 나왔어. 다음 중 법률의 행위가 아닌 걸 고르세요. 법률의 행위 예요? 아닌 거예요? 점유, 법률의 행위 아니에요. 그 다음 뭐 하는 거? 무주물 선점. 선점하는 거죠? 그냥 고기 낚는 거예요. 고기 낚는 거. 그 다음 분실물을 내가 뭐 했어요? 습득하는 거. 이것도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의 행위예요. 길 가는데 옆에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주면 들통나요. 밟아야죠. 발로 밟아야죠. 밟았다가 옆에 이렇게 싹 봐가지고 사람 있으면 없으면 죽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습득이에요. 습득. 유실물 습득. 그죠? 그거 법률의 행위예요? 누구랑 법률의 행위예요? 나 혼자 그냥 뭐 한 거예요? 조용히 습득한 거예요. 사실의 행위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시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법률의 행위예요? 사실의 행위예요? 사실의 행위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거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4개. 그죠? 네. 그 중에서 시험에는 취득시효가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A+, 여기는 B0, 여기는 C나 D 정도 돼요. 비중은 이쪽이 제일 높습니다.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4번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214조 있습니다. 별 3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그냥 둘 때요, 방해할 때 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누군가가 뭐 하면? 방해한다 이거죠. 내 소유권을 얘가 침범했다, 얘가.
그럼 침범한 이 사람한테 방해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죠. 방해하지 마, 내 소유권. 그걸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뭐 얘기한 거예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요. 조문 두 개죠? 예, 이게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 조문이 뿌리가 되는 거니까 이 조문을 씹어 삼키셔야 돼요. 두 개 조문입니다. 몇 조하고 몇 조 있어요? 213조하고 214조. 모든 물권적 청구권의 뿌리가 이거예요. 213조, 214조예요. 자, 볼까요? 조문 213조. 소유자는 동그라미.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소유자. 얘가 주체입니다. 주체.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한 사람한테요? 점유하였던 자요? 점유한 자요? 점유한 자 삼각형. 소유자의 삼각형, 점유한 자의 삼각형.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방해자요? 점유자요? 침범한 자죠? 침범한 자죠. 맞죠? 거기 침범한 자라고 써 있잖아. 그죠? 거기 어디 침범한 자라고 돼 있어요. 점유한 자예요. 점유한 자. 그래 외우셔야 된다는 거 하나하나. 내 차를요. 내 차를 얘가 어떻게 했어요? 뺏어갔어요. 그럼 얘가 뭐 한 놈이에요? 침범한 놈이죠? 그죠? 얘한테 달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얘가 차를요? C한테 팔았어. 누구한테 팔았어요? C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럼 누가 점유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차 달라고 그래요? B요, C요? B요, C요? 차 내놔, 내 차. 소송하려고 그래, 소송.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C죠, C. 왜요? 점유한 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침범한 자가 아니에요. 침범한 자예요? 점유자예요? 점유자예요, 점유자. 점유한 자죠? 한 자. 한 자요? 하였던 자요?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점유한 자예요? 점유하였던 자. 그럼 누구예요, 걔가? B죠, B. B가 아니란 말이에요. 점유하였던 자 그러면 B죠. B가 아니죠. B가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점유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한 자는 과거요, 현재요? 아,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현재 뭐 하는 사람? 그럼 누구요? C한테야 맞는 거예요. B한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B는 누구일까요? 과거 점유자. 언제요? 과거에 점유하였던 자. 얘가 B란 말이죠. B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뭐 해달라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물건 뭐 해달라? 반환 청구죠. 물건 반환. 반환 청구하는 거죠? 이게 몇 조예요? 213조의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언제까지요? 기간 있어 없어요? 기간 없다 이거죠. 기간 없다. 기간이 없죠?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간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소유자가 물건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얘한테 물건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거죠. 뭐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기간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이게 213조. but 그러나 단서죠. 단서예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있을 때?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의 삼각형이요. 이 점유한 자가 무슨 권리가 있으면? 단이죠. 점유자가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 요게 있을 때는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해 버릴 수 있어요.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요. 예컨대 임대를 주면 내가 임대를 줬어요. 몇 년간? 2년 동안. 몇 년간? 2년 동안. 그럼 누가 들어와 살아요? 임차인. 세입자가 남의 집 들어와서 살죠. 그 사는 동안은 그 세입자가 뭐 할 권리가 있어? 점유할 권리가 있단 말이죠. 사는 동안, 새 사는 동안이죠. 세입자한테는 무슨 권리? 점유할 권리. 그게 있죠. 그러면 주인이 뺏어와 못 뺏어와? 바로 그거죠.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전세권이 있다. 뭐가 있다? 세입자한테 전세권이 있다. 그죠? 전세권이 있을 때 또는 매매로 매수를 했다 이거죠. 매매로 뭐 한대요? 매수한 때. 그럼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매매로 샀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뭐 할 권리가 생겨? 점유할 권리가 생겨. 매매로 샀으니까. 단 등기를 안 했어도, 뭘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내가 잔금을 치렀다면, 잔금까지 줬다면 내가 그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해서 쓸 권리가 있죠. 예. 그러면 소유자가 뺏어와 못 뺏어와? 반환 청구하는 걸 얘가 거부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예, 됐습니다. 이게 213조입니다.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100번 더 합니다. 100번. 안 외워지면 안 됩니다. 이거 외워지셔야 돼. 머릿속에. 누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다? 현재 점유한 자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물건을 뭐 해달라고요? 반환해달라. 반환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내놔. 내가 소유자니까 내놔. 언제까지요? 기간 제한 없어요. 단 있어. 단. 이거죠, 이거. 그죠? 뭐 할 권리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걸 이제 판례로 가서 많이 따지셔야 돼. 이걸 이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해요, 거부해요?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환해야 되는 거죠. 뭐가 없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하는 거죠. 줘요, 안 줘요, 얘가? 안 주는 거고.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뺏기는 거고. 됐죠? 오케이. 213조. 그 다음에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뭐 하는 자요? 방해하는 자. 삼각형이요. 방해하는 자. 삼각형 하세요. 방해하는 자 있죠? 그럼 뭐 해달라고 그래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 거기다 써보세요. 건물 철거 청구요. 건물 뭐 해달라? 철거 청구가 바로 방해 제거예요. 방해 제거가 무슨 뜻? 건물 뭐 해주세요? 철거 청구. 또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염려의 삼각형. 그럼 이건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방해할이면 뭐야? 미래죠. 미래사실이요. 미래사실 쓰세요. 미래사실. 지금 현재는 방해받은 게 아닌 거예요. 방해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다 이거죠. 염려가. 내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바닥 공사를 너무 깊이 팠어요. 너무 깊이 파면 흙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죠. 그때 하는 게 이거죠. 214조예요. 그 예방이 뭡니까? 예방의 동그라미요. 예방조치요. 예방조치나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의 담보의 동그라미요. 예방조치나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214조. 됐나요?
그럼 213조는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고 214조는 방해 제거하고요. 방해 제거하고 그다음 무슨 청구? 예방 청구예요. 예방 청구. 그러니까 213조는 반환 청구를 214조는 제거하고 무슨 청구? 이걸 한꺼번에 규정한 거예요. (213조) 그 다음에 몇 조? 그러면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 얘가 누구라면? 전세권이면. 내가 전세 살고 있죠? 전세 살고 있는데 제3자가 침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집이에요? 내 집 아니에요? 전세 살았으면 내 집 아니죠? 그런데 내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제3자가 침범하면 그냥 둬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뭐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전세권에 기해. 전세권에 기한 무슨 청구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우리 민법은 잘 보세요. 전세권에는 이렇게 213조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단 전세권에는 뭐가 있느냐? 213조하고 214조를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213조를 뭐 한다? 준용하고 214조도 뭐 합니다?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준용한다. 이게 시험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침범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하면 전세권에 기해 무슨 청구?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를. 그게 213조, 214조를 뭐 한다는 뜻? 준용한다. 그러면은 전세권에 기해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 213조는 무슨 청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이죠. 전세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요.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고 214조 준용하니까 전세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청구도? 예방 청구도 되는 거죠. 예방 청구도.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이걸 뭐 하니까? 이걸 준용하니까. 그래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준용한다는 거. 준용은 앞에 거, 앞에 있는 몇 조를요? 213조를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끌어다가 쓰는 거를 준용이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213조, 214조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만날 차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